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대장동 본류 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미 석 달 전에 결심이 끝났는데 그동안 선고가 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선고가 된 거죠. 선고 결과를 요약하면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른바 대장동 세력들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징역 8년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유동규 오늘 낮에 법정 구속됐던데요 라고 댓글 올려주셨죠. 네,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대장동 본류 재판 판결입니다. 오늘 재판을 요약하면은 대장동 주범은 유동규다입니다. 대장동에서 이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 업자들이 유동규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뇌물을 건넸는데 이 뇌물 역시 대부분 유동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의 재판은 상당히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돈은 남욱에서 왔다 이것인데, 이 부분 중에 유죄가 인정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3억 1천만 원, 딱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억 1천만 원도 김용, 정진상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유동규다. 유동규가 저지른 개인 비리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든 김용 부원장이든 정진상 실장이든 오늘 재판이 딱히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게도 뉴시스 그다음에 프레시안 이런 데에서는 오늘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하게 결론을 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재판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 되려면 적어도 그 돈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흘러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업자로부터 흘러나온 돈, 이 돈이 무죄이다, 유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때로는 그 인정하지 못한다,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대장동 본류 재판 판결, 대장동의 주범은 유동규, 뇌물의 대부분은 유동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라는 겁니다. 오늘 대장동 본류 재판에 판결이 있었던 거 바로 그거죠. 피고인이 모두 5명인데요. 첫 번째 피고인은 유동규, 두 번째는 김만배, 세 번째는 남욱, 네 번째는 정영학, 다섯 번째는 정민용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유동규는 징역 8년이 선고됐죠. 김만배 징역 8년입니다.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입니다. 이들은 오늘 다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유동규는 아마 제일 충격일 거예요. 감옥에 안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그렇게 수시로 늘어 놓았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일단 다 끊어놨어요. 향후 재판에서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재판만 보면은 이재명 그리고 김용, 정진상과는 대장동 사건은 관련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나온 판결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용 부원장한테는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유동규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남욱으로부터 받은 3억 1천만 원만 유죄가 인정됐고요. 나머지는 다 무죄입니다. 특히 428억, 김만배가 화천대유인가요? 천화동인인가요? 1호에서 나오는 돈, 그 돈의 절반 정도를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428억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는 이 돈이 사실은 이재명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하지만 법정에서 유동규는 나 처음부터 유동규한테 돈 줄 생각이 없었어. 자꾸 남욱이나 정영학, 정민용이 이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길래 자기가 무슨 큰 돈이라도 번 것처럼 남욱, 정영학, 유동규 얘네들이 하도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길래 내가 연극을 좀 했다. 유동규를 시켜가지고 마치 유동규한테 줄 돈이 몇백억 되는 것처럼 연극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나는 적어도 이 유동규한테 돈 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뇌물죄 중에 상당수, 특히 이 유동규하고 대장동 업자 사이에 오간 동거래 이 상당수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특히 김만배와 관련돼서 대부분의 돈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남욱에게서 받은 3억 1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되고요.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 3억 1천만 원이 뭐냐면 아까 이 김용 부원장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중에 철거업자 얘기가 나오죠. 예, 바로 그 철거업자와 관련된 돈입니다. 철거업자로부터 유동규가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뇌물을 받았는지 아무튼 이 돈을 돌려주게 되거든요. 이 돌려줄 때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바로 남욱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보면은 남욱이 유동규가 돈 달라 그러더라, 3억을 달라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혀를 내두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3억 1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3억 1천만 원, 유동규는 이 돈을 김용 정진상에게 상납을 했다고 했지만 오늘 판결문에서는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써버린 돈, 탕진한 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김용 정진상한테 설령 돈이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자금 또는 뇌물 이런 걸로 보기 어렵다. 적어도 유동규와 공동정범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428억이라든지 다른 횡령 또는 배임 혹은 뇌물 여기에서 유죄가 나왔어야지 김용 정진상으로도 가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의 혐의 중에 절반 이상은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재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 성남시 측근들한테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소사실의 요지, 해놓고 피고인 1, 2 나오죠. 그럼 피고인 1이 뭐다? 유동규와 김만배입니다. 자, 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5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걸로 나오죠. 대장동 업자, 이 업자를 자신들,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 이 업자들한테 통째로 넘기는, 그러니까 김만배를 비롯한 요 업자들, 요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넘기고 그 대신에 5억 얼마를 받았다는 이 혐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자, 이 밖에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온 돈 5억이 유동규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고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혐의 중에 상당수는 이미 오늘 무죄 선고가 나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동규가 무죄 선고가 났기 때문에 유동규가 받은 돈이 김용 정진상에게 갔다.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는 거죠. 물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희박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용, 정진상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라는 식의 얘기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겼다라는 식의 보도는 잘못된 오보인 겁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간에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뭐 그런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요, 이재명이 무조건 미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을 날리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대장동 판결에서 적어도 유동규 혹은 김만배 혹은 남욱 이 사람들로부터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라인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나와야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데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동규의 범죄를 인정된 것만 살펴보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특경 배임은 아니에요. 자, 특경 배임은 액수에 따라서 이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 특경 배임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업무상 배임만 다루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배신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배임에 해당되는 건데 액수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받았고 얼마의 이익을 대가로 그 업자들한테 허락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 이 돈의 액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마 법원도 뻔히 보일 거야. 지자체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게 배임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들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배임 전체가 다 무죄가 됐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약간 법원 수뇌부나 검찰을 눈치를 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유동규 범죄에 대해서 인정된 것은 업무상 배임과 3억 1천만 원인데 이 3억 1천만 원 외에 나머지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특히 이른바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몰렸던 천화동인 1호 428억 이 부분이 완전히 무죄로 결론이 나요. 이게 무죄로 나올 수가 없는데 무죄로 나왔다는 것은 유동규가 이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물증들,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억 1천만 원만 유죄,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이번에 유동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요 부분이 살아남아 있어야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특히 428억. 지금도 보면 이 찍들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28억을 받기로 했다. 누구로부터? 김만배로부터. 그리고 그 심부름꾼이 유동규였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오늘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428억 원의 지급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자, 보시다시피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게 누굽니까? 예, 유동규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나 김용, 전진상을 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진상 실장이든 혹은 김용 부원장이든 이분들한테 유죄 판결로 갈 수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받은 돈 중에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됐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3억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3억 1천만 원은 철거업자들한테 빌려왔다 다시 갚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남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이런 형국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시 유동규가 3억을 아주 물 쓰듯이 썼다라는 증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유동규한테 인정된 범죄 가운데 뇌물 부분, 이 3억 1천만 원은 유동규한테는 처벌될 수 있는 끈덕지가 있으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오늘 재판이 적어도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업자들하고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프레시한 기사인데요. 아예 대놓고 이재명이 대장동의 주범이다라는 식의 적어도 대장동으로부터 상당한 뭐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또는 그 김만배 등이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될 만한 각종 뇌물 사건들 이 뇌물 사건이 다 무죄가 나버린 거죠. 그럼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연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죄인데. 이 기사는요 이게 뭐 데일리안인가요? 역시 아주 극우 신문이죠. 이 극우 신문에서도 마치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주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아니에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느냐면 유동규 재판 그 판결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이 수뇌부들 사이에서 중간 관계,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중간 관리자니까 그 윗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은근히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또는 이재명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동규가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갖고 있었다. 실무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슨 뇌물을 받았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유동규가 혼자서 한 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희한하게 박박 구워가지고 마치 오늘 대장동 본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 불리하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재명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이재명 대선 자금이든 혹은 뭐 이런 또는 뭐 정치 자금이든 혹은 뇌물이든 그 돈이 위법하다,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버렸다고. 그러면 설령 돈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대장동 사건을 주도적으로 뭐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평가가 나오는 건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 국힘당 때문이에요. 국힘당이 오늘 이 판결 내용을 베베 꼬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처럼 헛소리를 찍찍 갈겨댔어요. 그죠? 이들한테 일종의 먹잇거리를 던져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결론을 놓고 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만, 길게 설명을 하면서도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그동안 뭐 기사 쓰고 훈련받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왜 기사를 쓸 때 우리가 훈련을 받겠습니까? 기자들 맨 처음 들어오면 기사 쓰는 법 훈련부터 받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왜 언론이 교육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언론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내용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